그래서 대출도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게 매도자가 급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걸 빠르게 대출로 할 수 있으면 매매가 3천만 원 더 깎아주시면 제가 바로 상황 맞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줘야 돼 뭔가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현재 상황 네. 리뷰하고 문의하신 물건이랑 제가 생각하는 물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대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가용현금 4억 5천만 원 있으신 거고요. 네, 전세 지금 살고 계신데 2억 정도 전세 대출 받은 상태. 맞습니다. 현금이 어, 4억 5천이고 대출은 2억 별도로 음, 있는데 제 계산 다시 해보니까 네. 현금 한 3천 정도 더 있어서 4억 8천 정도로 4억 보면 될 것 8천까지?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세후 650, 지출도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1년에 요 정도 모을 수 있는 건데, 보너스가 4천 정도 플러스 돼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연봉 외 보너스가 약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8천 가까이 모을 수 있는 상태네요? 그쵸. 네,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대출은 주담대 정도 알아보신 건가요? 맞아요. 주담대만 일단은 7억 정도로 잡았고 나머지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알아봤어요. 네, 이거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 실거주다 보니까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거든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 네. 신용대출 다 쓸 필요는 다 쓰면 좀 연끌 느낌이 나긴 하죠. 지출 320만 원은 그 2억 얼마에 대한 대출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전부 다 포함입니다. 대략 70 정도 되는데 요즘에 나갈 일이 있었어서 지출을 음, 한 320 정도 적어놨고 줄이다 보면은 추가로 50 정도는 더 50 저축할 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600만 원 더 모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실거주로 가게 되면은 대출을 엄청 많이 받게 되니까 최대한 아껴서 그거를 내고도 생활이 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3년 넘게 썼었거든요, 매일. 네, 그거를 주마다, 월마다 복기를 하면서 와이프랑 네. 계속 줄여왔던 것 같아요. 풍족하진 않아도 실거주나 투자를 할 때 리스크 대응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 자산을 사는 거에 대한 재미를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지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양재로 다니시고 제가 장지동에도 있었고 문정동에도 있었고 양재도 음, 있었어요. 그래서 좀뭐 내적인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게 행당, 가락, 강동 그리고 뭐 경기도는 평촌까지 그리고 동대문 신축이냐 이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뒤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직장이시니까 직장에서 나오는 퇴직금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담보대출 되거든요. 주택 음, 구매할 때는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DSR 안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전체 다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나오는 거 음,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보증 보험이나 청약 담보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물건은 지금 송파랑 강동의 고덕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들어올 거. 입주가 25년 11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실거주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지역에 살고 있는 전세가 네. 만기가 좀 남긴 했어요. 작년 11월 말에 이사를 왔고, 네. 그래도 결정이 그 전에 되면 전세 미리 그냥 빼고 복비 다 내고 이사를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장지면 혹시 뭐 합의금 파인타운입니다. 파인타운, 네, 파인타운. 파인타운 전세예요. 그럼 이미 좋은데 좀 살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 욕심내고 이제 대출 2억 받고 여기 와서 좋기는 한데 이제 네. 현금 깔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4억 너무 음,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걸 음. 좀 어떻게 굴려보고자 매매를 좀 찾게 됐. 굴린다는 건 이제 실거주로 깔고 앉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산 상승이 사실은 일어나면은 내가 그걸 예, 먹겠다. 세입자는 절대 그걸 그죠. 가져갈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파인타운이 지금 제가 사는 데가 6단지거든요. 30평대가 12억이 음, 넘었어요. 20평대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문의해 주신 것도 다 20평대. 남편이랑 얘기를 했는데 파인타운이 임대에 좀 많이 껴있잖아요. 그런 물건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크게 네. 오를까? 자꾸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천장이 있긴 합니다. 네, 남들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얘는 반절, 그러니까 그 천장이 있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네, 반절만 네,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네, 네, 반절 이하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강동구에도 있고, 네. 강서구에도 있고. 남편분 말도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그래서 20평대 12억 후반 중반에 13억이네. 그쵸? 그쵸. 가져갈 거냐? 요 고민을 하면 좀 고민스럽긴 하겠네요. 네. 네. 근데 근데 되게 살아보니까 좋긴 해요, 이 동네가 확실히. 네, 제가 여기 어디 살았어요. 그 전에는 여기 살았어요. 창곡동. 여기. 어쨌든 남편분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네, 다른 지역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얘네랑 지금 비슷한 애들이 사실 강서구에 이런 엠벨리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예, 가보진 않았어요. 얘네들이 똑같이 반절 정도 임대가 다 껴 있어요. 네, 그리고 광일동에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임대가 이렇게 껴 있어요. 네, 반절 가까이. 그래서 비슷하죠. 근데 입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얘네 세 개 중에는 송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송파가 제일 비싸요. 이 수도권 1 넘어가면서 하남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빠지는데 송파는 간신히 안에 있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네, 1순환 고속도로가 네. 이걸 건너가면 경기도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맞아요. 이 안쪽에 있어서 좀 나은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이 11억 5천 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인타운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7억 오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8억 정도 봐주면 이게 다 없어져요. 네, 맞아요. 서울에서 특히 지금 송파 쪽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의 월급이 다 들어가는 게 나쁘진 않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든파이브만 엄청 많이 갔었고 여기서 자동차 운전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르르 와서 다 애기 엄마들 여기 다 있어요, 막 애기들이랑. 네. 맞아요. 나중에 애기 키워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동네나 인대가 좀 껴있다 하더라도 뭐 입지 보고 가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신 물건 중에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축이긴 하지만 고독 차이가 네, 평형도 더 낮기도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생각을 한다면 얘가 나은데 문제는 이게 1층이네. 그쵸? 그쵸. 지금 좀 올랐을 거예요. 11억 5천 그렇군요. 이게 네. 이런 게 1층. 근데 이제 중층으로 가면은 12억 중반으로 봐야 되네. 수리가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이걸 고를지 다를 것 같은데요. 305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언덕이 좀 있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지라 여기네.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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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언덕이니까 이런 게 낫겠네요. 305동. 305동이요. 송파구니까 네.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주택이 없죠, 근데. 네, 무주택입니다, 둘 다. 생애 최초면 LTV 80, 6억까지. 생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거 가능이잖아요. 한돈 6억이지. 그러네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대출 풀로 끌어야죠. 영끌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아, 애초에 부담돼서 원하는 만큼 못 받는 거니까 음, 나머진 걸로 좀 채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절에서 60%? 뭐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지금 송파에 할 수 있다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송파에 대한 입지 또는 위상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음, 좋은 거니. 전 좋은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최상급지? 상급지에서도 상급지? 이런 음,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버는 거고 여기서 음, 내가 대출이 막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예, 음.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장기는 진짜 미니멈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보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아이가 어릴 때 들어가서 살다가 학교 갈 때 좀 더 학군지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10년 안에 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땐 또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저한테 문의 주신 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사서 좀 더 오를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신축이 좀 리딩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신축에서 또 살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맞아요. 복합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얘를 팔고 좀 좋은 데 가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생각대로 쉽게 되는가를 디테일하게 굉장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할 때 팔려서 내가 원하는 학군지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보통 그런 게 갈아타기죠. 보통 학군지라고 하면은 이문동보다 다 좋아요. 서울에 있는 학군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군지 포함해서 일산도 학군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일산 음, 빼고는 다 좋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학군지는 강남 대치동 네, 그리고 목동 양천구에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이죠. 얘네 네, 세 개들이 전부 다 동대문보다 좋아요. 그쵸, 그쵸. 중계동은 비슷하거나 이래요. 근데 동대문에서 중계동으로 가는 수요가 많아요. 학군 때문에. 비슷하거나 중계동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당은 더 좋은 것 같고요. 평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음, 가치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서 10년 살아서 이걸 팔고 그런 곳으로 옮겨간다고 할 네. 이미 내가 팔기도 전에 걔네는 다 올랐다는 거죠. 그걸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따라잡을 것 수가 같. 없는 거죠. 걔네가 올라야 얘가 오르는 거니까. 예. 음, 그러면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무리인가 싶은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구축으로. 그러면은 쉽지 네, 않죠.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는 하락장 때 가는 게 맞아요. 완전히 가락장대. 하락장 때. 상급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네, 떨어지는데 하급지는 적게 오르고 조금 적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나도 손절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거 2억 빠졌는데 상급지는 5억, 6억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거 2억 손절 치고 거기 사면은 벌써 몇 억 이득이다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손절을 치는 것도.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상급지가 막 떨어지는데 그걸 또 잡을 수 있는 건 엄청난 큰 용기죠. 근데 상급지 상승장에 잡는 거보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급지 상승장 때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주 음, 쉽게 눈을 딱 가리고 그냥 잡거든요. 막 네, 오르고 있고 가격이 올라서 리스크도 같이 오르는데 막 사죠. 대출을 엄청 땡겨서 상급지에. 네, 어쨌든 간에 하급지에서 옮겨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이 지역들보다 더 좋고 연식도 좋고 뭐 나름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눈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인 입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여기 순서대로 입지 순서예요. 1, 2, 3이에요 네, 사실은. 얘도 사실 저는 좀 애매하다. 물론 가격이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런데 네. 얘만 보면 얘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안 사요. 얘 삽니다 그냥. 이해했습니다. 송파도 여기보단 좋아요. 학군도. 여기에서 학교 다녀도 이거 타고 대치동 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학군지 이용할 음, 수 있는 게. 여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계동 넘어가는 거 쉽지 않고 여기서 학원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라이딩을 하잖아요.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학교 다니기 전까지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이런 거를 내가 해줘야 돼. 그러면 난 음,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20분 그쵸. 잠깐 빨래 개다 나가요.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송파는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번 음, 가면 우르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여기 나이 네. 없다 그런 게 그래서 그거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는 저는 그냥 이거 고르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직장도 지금 이거 좀 멀잖아요. 음, 많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출퇴근 괜찮냐, 지금보다 멀어지는데 괜찮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1시간 안에 갈 수 있으면 괜찮대요. 송파가 그래도 확실히 네. 낫죠. 장기 가까워.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얘가 더 뭐 갑자기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순서상 얘 오르고 얘 오르고 얘 오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올랐으면 얘는 이미 올랐을 건데 이쪽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지는 거죠. 지금 이 가격을 알고 있는데 얘가 15억 됐어.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쉽게. 못 가거든요. 또 이거 그쵸. 고점 아닌가 이러면서 못 들어가요. 심리상.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기도 하니까 최대한 좋은 거를 하는 게 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땅으로만 봤을 때는 장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잠실 쪽으로 더 음, 붙어가는 게 송파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면은 부축이어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가격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뭐 제가 자주 보는 방법인데 비교 눌러서 얘 눌러서 20평대랑 30평대 가격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 1억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33평이 5억 7천이고 20평대가 4억 7천일 때가 있었네요. 네, 1억 차이 나고 완전 초상승장 때 16억 9천 찍고 20평대가 한 14억 천. 그러면은 2억 8천만 원 차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붙을 때 사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하네요. 그쵸? 음, 20평대가 30평대 붙을 때 아니면 1억 정도 차이 날 때. 근데 지금은 중춘 기준으로 14억 5천. 20평대가 12억 3천. 2억 2천 차이 나네요. 네, 2억 7천, 8천 차이 나다가 네. 2억 2천 차이 나는 거면 좀 줄어들었다.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 적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완전 나쁜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 차이 나는 걸 봤을 때. 실거주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한데 갭 투자를 하게 된다 해도 당연히 가락상용을 제일 추천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거죠. 아니죠. 투자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실거주는 음,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데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갭 투자는 가치를 판단하고 이 가치보다 가격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비싸냐 싸냐를 음, 판단을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이 가치가 뭐 10인데 가격이 8이다. 그러면 저평가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는 우리 좋은 걸 보지만 좋은 네, 가치에서 적정한 가격이냐가 중요한 거죠. 갭 투자는. 저평가가 구간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니까. 굳이 좋은 거를 안 해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수원이면은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가치거든요. 그 가치보다 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음, 이런 애들은 20평대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 3억 2천, 매매가 3억 8천 5백.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 가치에 맞게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그 가치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냐, 이거는 여러 비교평가와 뭐 네, 판단을 해서 얘가 좀 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금이 전세를 놨을 때 6,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쵸.
6,500만 원이 나한테 맞는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향후에 이 전세금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향후에 내가 이걸 장기 보유했을 때 전세금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시세 차익 얻는 거죠. 꼭 음, 좋은 걸 사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때가 사실 또 좋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중간 이하인 애들을 관심이 하나도 없을 때 사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고 가서 1,500, 2,000 막 내고 하면은 투자금이 어떻게 돼요? 막 줄잖아요. 그쵸.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만 올라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를 20평대를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랑 매매 딱 보면 되거든요. 7억 네. 3천에 11억 5천이니까 거의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음, 4억 투자금이 들어가면은 15억이 넘어가야지 투자 수익률이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는 수익률을 보는 싸움을 하는 거고 실거주 관점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갭 투자는 스스로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갭 투자를 물어보는 거는 지금 잠깐 갭으로 사놓고 내가 나중에 실거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의 투자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라는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없죠. 내가 실거주 할 건데 그럼 투자예요. 그냥 투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주로 물어보셨으니까 실거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갭 투자는 제 생각엔 지출을 더 많이 줄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200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전세도 빼야 되고 월세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쉽지 않겠죠? 하려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는 실거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거주가 마음이 편해요. 네. 네. 그리고 강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강의? 아직 안 들어. 사실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고,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여러 관점도 보고 임장하면서 투자하면서 막 경험 쌓이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 생각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있어요. 저도 애 지금 낳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11개월 됐거든요. 12개월 음, 차인데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임장을 그렇게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미친 듯이 한다. 해라. 쉽지 않습니다. 추천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요. 한 명 네. 독박 육아 할 거고 맨날 싸울 겁니다. 전 심지어 음, 애기 없었는데도 싸웠으니까 추천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의사결정을 지금 몇 억짜리를 하는데. 그래서 네. 실거주를 하고 만약 시세 차익에 대한 거를 좀 느껴보신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진 않으니까 실거주가 네. 받쳐주면 마음적인 안정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투자도. 제가 생각하는 물건은 사실 요 두 개인데 하나는 성동구에 있는 이제 금호역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 혹시 가보셨나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만 봤고,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지나가서 볼 때도 좀, 어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앞동이랑 뒷동이랑 기본 1억 넘게 차이 나요. 같은 물건이. 음, 같은 평형대에서. 그래서 보통 요거 사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사게 됩니다. 여기서 사면 좋지. 어쨌든 초역세권인 아파트고, 양재까지 되게 빨리 들어가죠. 예, 네. 금호에서 가면은. 그래서 좀 가져온 거고요. 동대문구 물어보셨으니까. 동대문구는 이거 왜 고르게 된 거예요? 신축 때문에? 맞아요. 원래 알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네, 남편이 좀 찾아보다가 청량리역 쪽에 좀 꽂힌 거예요. 거기가 좋아질 것 같고 신축이니까 또 대장 단지일 것 같으니까 그 분양권 아이파크를 알아봐. 그러고 나서는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 레미안 위브 여기까지도 음, 얘기가 나왔죠. 괜찮을 음, 것 같다고. 동대문이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해요. 동대문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음, 서울이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다고 할 때 동대문이 한 3.5급지에서 음, 4급지 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이문동 좋아지고 크래시티 좋아져 있고 뭐 좋은 애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한 3급지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반 음, 단계 이상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죠. 돈을 버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근데 이문동은 원래 제일 안 좋은 데였어요. 가보면은 뭐 여기 이런 데가 되게 그 느낌이 그리고 재건축이 이렇게 대규모로 된다는 거는 기존에는 엄청 안 좋았던 곳 네, 이라고 보시면 엄청 안 좋았던 게 제일 빨리 되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안 좋아서 사람 살기 힘드니까.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인식이 바뀌는 데는 조금 걸려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두동 이쪽이에요. 중구 종로구 이렇게 맞닿아 있고 신설동 용두동 그리고 네, 바로 밑에 성동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막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아닌데 네, 신축 위주로 되어 있고 준신축으로 되어 있고 이 2호선이 가짜 호선이긴 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그리고 이걸 꼭 안 타도 여기 밑에 2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네. 된 2호선. 그래서 이런 것들 도리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송파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여기 가봤습니다. 여기 어때요?
여기 괜찮았어요. 근데 주변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죠. 신설동역 걸어갈 만하다. 그리고 단지 네. 깨끗하다. 요러고만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건너서 상왕심리역 센트라스를 네, 보면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식도 좋고 이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서울에서 거의 중심부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문보다는 여기가 음, 좋은 거죠. 그래서 신축이나 뭐 대단지 좋은데 더 좋은 데는 여기라고 봐요. 땅이. 그래서 음, 여기를 좀 가지고 온 거고 접근 가능한 금액대로 11억 중반에서 12억 중반 사이에 형성되어 있게 동대문을 말씀하셨길래 확실히 남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의 위상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역이 동대문이랑 동작구 이런 네, 식으로 있는데 성동구 접근성이 괜찮고 버스로 그리고 네. 이제 중구라는 3대 업무지구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니까 이쪽이 도리어 전 나을 것 같아요. 새 음, 아파트 완전 지금 들어오는 거 말고 21년식 뭐 준신축 흐름상 신축이 완전히 관심을 엄청 받고 있을 때 살짝 관심이 덜한 쪽을 가서 기다리는 게 더 많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동대문구에 사기 생활권을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파크보다 여기 상위 생활권이 낫다고 하셨는데 청량리역 앞에 레미안 크래시티 얘네보다도 여기가 낫다고 판단하시는 비슷해요. 거죠. 저는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수요는 이게 더 있겠죠. 왜냐면 이게 더 대단지 많이 거래되고 좀 대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많이 네. 대장이고. 예. 근데 얘네들 또 대장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여기 주변 생활권이 좀 안 좋고 뭐 해도 단기 관점을 보면 좋거든요. 여기에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거에 대한 환경적인 게 되게 좋아서 여기를 많이 선호하는데 저는 환경이나 뭐 이런 거보다 업무지구 접근성 그리고 위치, 땅의 가치 훨씬 더 중점적으로 보는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을 제가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새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 있고 요 동네 이 길이 되게 좋고 이 안에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게 좋은데 환경적인 거는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땐 올드해지잖아요, 결국엔. 그쵸. 예, 얘네들도 구축이 될 거예요. 환경 가치가 좀 빠지고 없어진다면은 남는 건 뭘까를 면밀히 생각했을 때 저는 위치적인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를 좀 가져온 거고 뭐 비슷한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깎이는 거 사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선 좋은데 네. 실거주이시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부산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양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장점이고 네. 얘가 지금 뭐 이런 애들보다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음, 구축이고 언덕이고 그런데 얘도 나중에 구축되고 얘네 남는 건 뭘까? 3호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님은 직장이 어느 지역으로 가요? 저는 을지로에 있는데 사실 재택근무를 주로 해서 두 달에 한 주 출근할까 말까예요. 그냥 남편 음. 직장만 양재 시민의 숲역 신분당 라인이어가지고 음. 그쪽만 위주로 보고 있었죠. 제가 여기 양재에 살았었는데 또 여기서 맨날 다녔었는데 대학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되게 그러면 통하는 한번 게 많네요. 예, 약간 예. 음.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여기가 외저요. 서초구인데 이 우면동이 외저요. 네, 제가 여기 네, 살았어요, 저는 아예. 여기의 장점은 외지인데 네, 그래도 지금 보이시죠? LG. 네, 보여요. R&D예요, R&D. 음, 그리고 여기도 KT R&D. 그리고 밑에 삼성 캠퍼스 이거. 네, 강력한 직장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것들이. 이거 자체가 저는 입지라고 봐요. 그래서 강남이 좋은 거고, 강남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외져가지고 조금 고민되긴 할 것 같은데, 한 칸 또 차이로 이렇게 되죠, 가격이. 네,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보시고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 좀 있고 막 급하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 드니까. 그리고 네네, 이거 조금 외면받고 있거든요. 사실 서초구에서 외면받는데 네, 서초구, 강남구는 서울에서 1급지죠. 서울 그쵸. 1급지라는 말은 대한민국 1급지고 최상급지예요. 최상급지. 최상급지에서 가장 떨어지는 생활권이에요. 그래도 웬만한 2급지만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땅의 음, 가치로 봤을 때, 투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냥 여기서 킥보드 타고 다녀도 될 만한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쵸. 갈 수 아. 있죠. 여기 나름 되게 편해요. 제가 여기 살아봐서 알아요. 이 길 따라서 마을버스랑 그 초록색 버스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아래로 위로 음, 해서 양재역으로 양재 시민의숲으로 계속 실어 나르기 때문에 나름 편했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잘 지냈어요. 제 기준엔 들어와요. 300세대 이상을 보는데 딱 300세대고 근데 되게 저층 느낌이라서 한번 보시면 한번 임장 가보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 음, 이건 물건도 좀 보긴 해야 돼요. 진짜 네네. 살만한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님께서는 사실 상관이 없으면 저는
상관없었는데 상관없는데 남편은 고를 절대 안 거면 된다. 서울 두고 경기를 가야 되냐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판교 밑에 정자역 네. 최근 임장 가보기는 했는데 애들 많고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여기요? 싸지 않아서 그래서 고를 거면 서울이 낫지 네.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연자분이 그걸 원해서 네. 경기도는 잘 말 안 해요. 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넓게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지도를 크게 해서 인프라가 뭐가 있고 여기 좀만 걸어놓으면 이런 공원이랑 시민의 숲을 또 한번 가볼까?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직주 근접이니까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거긴 못 쳐다보죠.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이게 네. 말이 안 되니까 쉽지 않죠. 서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것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보시고 송파도 보시고 네. 두산이랑 동대문도 같이 보시고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를 해도 실패할 것 같진 않아요. 막 가격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거주니까 15년 이상 볼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길게 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투자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실거주자도 들겠죠. 근데 그래도 좀 거주 가치를 누리면서 그거를 버티는 거니까. 그리고 성동구 행당동에 행당 한진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을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임장 가보셨다? 단지만 가봤는데 역도 가깝 괜찮은데 또 언덕이 있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언덕이죠. 여기 공벽이 있죠. 네 벽이 한 느낌상 10층은 넘어 보이지.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딱 정문 앞에 네. 있더라고요. 네. 올라가기에. 이런 느낌, 그쵸? 에에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임장 처음 딱 갔을 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엄청 언덕이죠. 근데 이거 에에 되게 선호되는 아파트예요. 성동구에서. 얘랑 같이 쌍둥이처럼. 에에 가격이 조금 차이 나요. 뭐 몇 천만 원? 30평대는 좀 더 차이 나는 네. 가격대로 봤을 때 얘가 좀 더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이유는 제가 생각엔 이런 뒤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한진이 조금 더 선호가 있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20평대는 크게 뭐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요것도 선호되고 좋은 아파트. 그래서 접근 가능하시면은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출퇴근을 생각했을 때 네네. 뭐 갈아타야 되잖아요, 여러 번. 한 번, 그쵸.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갈아타야 되고 귀찮으니 음. 실거주로 하실 거면은 차라리 얘랑 생각해봐요. 한번 볼까요? 저는 금호두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음. 좀 더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5호선보다 3호선이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쵸? 강남 훨씬 낫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네. 해당 한진이 좀 더 높게 형성되네요. 네. 가격이. 이것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더 네. 좋고 객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은 이게 더 좋습니다. 전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를 사면은 행당역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3호선 금호역을 사는 게 좋은가 5호선 행당역을 사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호선 금호역이 행당역 5호선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를 사는 게 난 낫다라고 생각해서 금호를 더 추천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실거주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나아요. 음. 조금 언덕이긴 하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편리할 수 있다. 네. 이거 하면 이거를 여기로 가서 이만큼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 와서 청구에 와서 약수에 와서 두 번 갈아타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쵸.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실거주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편한 금호 파크힐스가 네. 15억에서 17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얘가 이 지역의 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높은 음. 거. 천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 생활권에서 천장은 더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편한 옥스 파클스가 16억 후반부터 형성되어 있으니까. 네. 옥사이츠 같은 경우는 뭐 30평대에는 음. 더 되고 하니까 네. 천장이 더 높다는 건 땅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제일 1순위로 추천하시는 거는 송파 가락 쌍용이 1등인 거죠. 그쵸? 입지가 네, 제일 좋고 네, 회사 네. 가깝고 실거주하기 좋고. 네, 음. 좋습니다. 거기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잖아요. 네. 네, 방이동 그리고 학원가가 되게 예, 예. 활성화돼 있는데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막 가깝진 않은데 또 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거 그리고 좀 애매한데 그래도 서초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 네. 그 다음에 금호랑 한진까지 같이 보시는 것도 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 두 개 찍어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할 때 여기 있는 걸 다 같이 봐요. 다 들어가 보고 웬만하면 매물도 다 봅니다. 사장님들이랑 네. 연락해서 많이 깎이고 많이 싼 거 다
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기 있는 걸 다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쫙 다 가보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 예를 들어 11억 5천짜리인데 뭐 3천 깎아주시면 그날 계약금 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게 매도자가 급한 경우가 있어요. 2주 뒤에 뭐 4억 필요하니까 중도금 4억 넣어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그걸 빠르게 대출로 할 수 있으면 내가 4억을 지금 하는 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여차 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자랑 저런 게 많이 나오니까 매매가 3천만 원 더 깎아주시면 제가 바로 4억 맞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줘야 돼 뭔가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으면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여력을 무조건 알아보셔야 되는 게 네. 일시적으로 팍 당겨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음, 그걸 이용을 하셔야죠. 제가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매도자의 상황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상대방이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깎을 수 있는 내고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걸 매수한다 치면 여기 매매 18개 나와 있죠 20평대 이거 네. 다 봐야 돼요. 음,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의 시세를 아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1층 음, 가격은 얼마고 중층은 얼마인데 중층이 1층 가격에 비슷하게 나왔네. 거의 금매긴 하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거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차피 만기도 남으셔 급하게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느낌은 아닌 게 들거든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반, 급할 이유는 없으니까 음, 참았다가 만기 되면 그때 넘어가자. 지금 음. 반반이기는 합니다. 일단 전세로 들어가 있으시니까 전세가 지금 거의 없네요, 이 동네. 저희 들어올 때 6억 3천에 들어왔거든요. 네. 파인 6단지. 지금 음, 보시면은 7억 다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중간에 나간다 하면 집주인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임대사업자는 아닐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맞아요. 임대사업자요? 그래도 올리는 거니. 중간에 나가면은 복비를 저희가 내야 수익률이 되죠. 네, 좀 예, 내야 되는 예. 부분이 있죠. 네, 그러게 저거 하긴 한데 1년 넘게 남았으니까. 네. 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만 결정되면은 바로 말하면은 음, 금방금방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카톡 연결돼 있으니까 네. 매수하실 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대부분 답변 알겠습니다. 드리거든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컨설팅 처음인데 네.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네. 그러면 카톡방에 그 후기 한번 저한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꼭 남기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또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